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3월학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3 돼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잘 보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을 거고 기대도 컸을 텐데 성적이 생각만큼 안 나왔을 확률이 높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자, 이제 문제만 얘기할게요. 결론적으로 시험은 쉬웠습니다. 쉬웠는데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문제가 쉬웠다고 하는 건 자, 문제에서 쉽다 어렵다를 가르는 건 너네가 시험을 잘 본다 못 본다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쉽다라는 건 새로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 큐 공부를 마치고 나면 즉 그동안 나왔던 기출들이 비슷하게 나왔고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었고 그냥 문제를 보면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보이는 문제들이었어요. 사실은 선생님 저는 안 보였는데요 라고 한다면 그건 너네가 기출을 다 안 봤을 거야. 기출을 다 봤음에도 안 보였으면 기출 제대로 안 보신 거니까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나랑 이러면 안 되겠지만 작년에 본 친구들이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이러면서 만약에 3월학평을 한번 시험지를 풀어봤다? 그럼 쉬웠는데? 라고 평가할 겁니다. 왜? 문제가 새로운 게 없었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쉬웠다는 거지. 지금 3월이야. 여러분들 고3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다 안 본 상황에 풀었다? 그럼 당연히 어렵게 느끼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못 본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의 공부가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큐를 6월 전에는 다 끝낼 거야. 5월, 6월 사이에 마친다 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6월에 이걸 다시 풀어보면 이러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해. 그게 안 되면 안 되지. 왜냐면 너네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달려나갈 건데 다시 이 문제를 봤을 때 안 보인다? 그럼 공부 잘못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이걸 쉽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번 문제들은 너네가 분명히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면서 3월학평 때 봤던 거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쉽다라는 거야. 자, 일단 이 쉽다의 공통입니다. 공통 부분이 쉬워. 그렇다고 확통 미적이 많이 어려웠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공통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고 미적하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확통은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그냥 중 정도? 중보다 조금 높은 정도? 그렇다고 막 상까지 가는 건 아니야. 단순한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약간은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어서 난이도는 조금 공통보다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정도보다 수능은 더 올라갈 겁니다. 공통은 당연히 더 올라갈 거고요. 확통도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쉽게는 안 나와. 그리고 얘들아, 확통과 미적은 지금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1단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확통은 1단원이 중요해. 경우의 수가 중요하고 경우의 수를 못하면 확통을 주변에 두 번째 단원 확률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통은 이 문제들을 공부를 좀 빠삭하게 해놓기는 해야겠다. 문제가 나쁘지 않았어. 문제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미적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2, 3단원에 어려운 문제가 밀집돼 있는데 그게 빠지고 1단원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해요. 평가하기는 애매해. 근데 문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다. 근데 사실은 새로운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풀만한 문제인데 다만 30번 같은 게 그래프와 상황을 유추하는 문제여서 30번은 너네가 좀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꽤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못 본 걸로 너무 우울해 하시면 안 돼요. 자, 내가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상황인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진짜 빠르게. 왜냐면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에서 다 볼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도형 나오면 너네 내가 키워드 주는 건 다 외워야 돼. 키워드는 외우고 계시면 도형이 나왔어. 일단 8가지 도형 8대 성질 외워야지. 원주각, 중심각, 닮음, 합등, 직각삼각형에다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아니면 삼각형에서 수선이라고 걸어. 아니면 이 밖에 이거랑 전혀 상관없지만 가계 이등분선, 평행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그림을 보고 여기서는 지금 원원에 들어가 있고 또 뭐 있어? 원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각, 파이 이런 것들은 더하면 파이 나온다. 이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안 상태에서 보는 거죠. 안 상태에서 보고 사실은 이런 문제도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법칙 두 번에 왜 저번에 반지름 사인이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풀려요. 도형이라고 쫄면 안 돼.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풀면 분명히 금방 풀릴걸요? 14번 자 아래 3차 함수 완벽하게 다 나와 있어. 이거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하나를 이렇게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0보다 큰 부분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고정이 되면 저 앞에 있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네 얘만 적절하게 설정하고 맞다 가정하고 확정해서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랑 한 큐를 들으면 시뮬레이션 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왜냐면 앞으로의 문제들은 이렇게 나와서 어떤 그래프를 너네가 움직여 보면서 가능한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맞는 상황인지 체크하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얘는 하나의 그래프가 완전히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거야. 이제 이런 세세한 문제를 보고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나랑 한 큐에서 많이 훈련을 할 겁니다. 훈련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15번 수열, 나열이지. 수열에서 계산이 안 쓰이잖아? 그럼 무조건 나열이에요. 앞에서부터 갈 거냐 뒤에서부터 갈 거냐? A를 생각해봐. A1, A2, A3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안 되죠? A5부터 오는 게 낫지. 이렇게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기준이 뭐냐. 이런 것도 한 큐에서 많이 훈련을 할 겁니다. 제로에서는요.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를 깔아 놓는 거고 그게 깔려 있어야 내가 한 큐에서 이거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혹시나 개념이 흔들렸다면 혹시나 1번부터 12번 사이 또는 16번부터 19번, 20번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게 있으면 개념 다시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뭐 새로운 문제가 없었어. 21번. 자, 이거는 내가 왜 이번 시험을 쉽다라고 말하냐면 21번, 22번 둘 다 기출에 있던 문제입니다. 얘는 똑같아. 그때도 그랬어. 얘 이렇게 없애면 a의 x제곱 로그 의 x 이거는 y는 x의 대칭인 역함수 사이인 애야. 근데 위로 두 칸 올렸잖아. 이거 거꾸로 두 칸 내리면 그대로 y는 x 지나가는 애가 되고 이 문제는 그냥 똑같은 상황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걸로 기출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풀면 돼. 그래서 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역함수인지 판단을 해보려 했겠지. 근데 이 넘기고 나면 이 상태에선 역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무나도 익숙한 애들이 보여? 문제가 익숙해야 돼. 왜? 여러분은 물론 지금 아니겠죠. 한 큐를 다 안 받고 기출을 다 안 봤으면 아니겠죠. 근데 기출을 다 봤다면 이거 얘네 지금 두 칸 올린 건데 두 칸 내리고 시작해.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 끝나요. 그래서 얘도 기출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새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야. 굉장히 비슷한 문제고. 그 다음 최대값 구하는 거. 자, fx 절대값 씌워져 있지만 3차 다 나와 있어.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f'x라고 함부로 쓰시면 안 되니까 hx라고 새로 놓고 그래프 그리면 3차 그래프가 그냥 나와요. 뒤집어 올릴 값도 나와요. 그러면 최대값 구하면 되니까 이거 뭐야?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 봤으면 기억날 거고 안 봤으면 이렇게 보게 될 거야. 그래프 그려서 이러면서 하는 거 있어. 이러면서 어디가 최대인지 정하면 그 자리에서 GT 그래프가 바로 그려집니다.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니까 뾰족점에 대한 얘기 끝. 이러면 돼. 키워드 미분 가능하지 않다. 불연속 뾰족점 둘 중 하나. 이거는 뾰족점에 대한 얘기다. 그래프 그리고 어디서 뾰족점 생기는지 정하면 끝난다. 새롭지 않아요. 소재가 새롭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렸을 수 있어. 당연히 너네는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 틀렸을 수 있어. 근데 기출을 다 봤다면 이거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들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틀렸더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어.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확통 미적은 간단하게 볼게요. 오히려 확통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서로소가 아니다. A와 C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얘를 나열해보니 이게 뭐였어 결국에? 약수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약수의 개수 따지는 거. 제가 제로 확통에서부터 약수의 개수, 약수의 합까지 다 짚어드리죠. 그러면 얘는 약수의 개수 세는 방법만 알면 경우 하나만 구하면 주르륵 하고 그냥 똑같이 구하시면 금방 나오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28번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였을 것 같고 오히려 29번이 쉬웠죠? 얘도 많이 다루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혹시 안 다뤄봤다면 이건 기출에 그냥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보여서 오히려 쉽다라는 생각이 나중엔 들 거고 30번 얘가 조금 오히려 또 새로웠어. 각각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30번 같은 문제 여러분 잘 푸셔야 돼요. 이런 걸로 자 확통을 막 애들이 그래 미적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해. 확통을 잘 못하면 미적을 갈까 소린 잘 안 하는데 미적을 잘 못하면 확통을 갈까 소리는 하는데 여러분 혹시나 이제 확통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를 봐. 지금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을 거 아니야. 나는 함부로 옮기라 소리는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온 게 있는데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옮길 거면 빨리 옮겨야 돼.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확통에서 어려운 문제를 보고 어려운 문제의 해설을 봐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씨 이거 생각하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옮겨도 돼. 마찬가지야. 여러분 옮기고 싶으면 해설 강의 봐보세요. 그러면 얘를 보고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쉬워. 그러면은 확통으로 가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셔도 돼요. 근데 확통은 문제를 보고 내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을 잔뜩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지 수많은 방법 중에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뱉어내야 그래야 식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와 다, 나와 다 비교하면서 가능한 게 뭔지를 다 찾고 그것만 찾으면 그 다음엔 나오는 문제. 근데 쉽진 않았어요. 그쵸? 얘는 생각을 조금 해야 A와 B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확통이 오히려 공통보다는 조금 낯선 문제들이 있었다 정도지만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았어. 꽤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 반드시 복습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미적분 같은 경우에 야 이런 거 틀렸으면 진짜 섭섭하다. 제로에서도 이거 네모 쳐가지고 이거 짝퉁 SN 놓고 그러면 이거 AN, BN이 그냥 나와요. 완전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거 쫄아가지고 안 풀면 안 돼. 네모 치기로 했지. SN 짝퉁 SN 쓰기로 했죠. 그러면 네모는 SN 빼기 SN-1 쓰면 그냥 AN, BN이 찐으로 나온다고. AN은 줬잖아. 등차 수열이라고. 안 어려운 문제였어. 28번. 그림 좀 그려보면 편하지 않았을까? 그림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미적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얘든 다 물론 얘는 좀 달라. 28, 29번은 굉장히 비슷하게 결국에 n에 대한 계산,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계산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계산이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은 시험이었다면 28, 29번은 절대 같이 나올 수가 없어. 뭐 29번 하나 정도 나왔겠지? 이런 문제가 한 28번에 나왔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 끝. 나머지 문제들은 2단원, 3단원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크게 이 미적 자체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연습하기에는 문제가 나쁘지 않았다. 28, 29번 다 그래프 그리고 교점 찾아보고 여기서 쓸 수 있는 모든 걸 써가지고 심지어 닮음 쓰면 금방 나오지. 이 안에서 직각삼각형 닮음 또 한 번 찾아서 쓰시면 금방 나와요. 30번 얘가 좀 어려웠지. 근데 여러분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 내가 막 구구절절 설명하잖아. 왜냐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너네가 해야 되는 건 이거를 어떻게 그래프에 표현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래프에서 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이거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니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부할 때 이제 결과값만 보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거 아니야. 완전히 새로 그래프 그리셔가지고 얘가 K가 어디가 되고 L이 뭐가 되고 이거를 일일이 찾으셔야 되고 자연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 정수, 자연수 이런 말 있으면 조심하라 그랬죠. 걔네의 성질을 잘 파악해서 그래프 그려내야 되는 문제. 의미는 있었어. 의미는 있었으나 문제별로 의미는 다 좋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나쁘다 이런 건 없어. 문제는 다 좋은데 이것들이 시험으로서 수능과의 연관성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반드시 다 풀어봐야 되는 괜찮은 문제, 좋은 문제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야? 문제가 좋아? 너네에게 공부할 거리가 많이 주어졌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3월 학평을 못 봤다고 징징대고 있을 때는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징징대야 되는 건 공부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징징대면 안 되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3월 학평 여러분 11월까지 시간이 엄청 많아요. 이거 가지고 못 봤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시간에 어떤 아이들은 물론 난 비교하고 싶진 않아. 근데 누군가는 그냥 공부하겠지. 잘 못 봤네? 생각보다 못 봤네? 공부가 덜 했나? 아 빨리 한 큐 봐야겠다. 이러면서 한 큐 열심히 보겠지. 그런 아이들이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고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고작 이런 3월 학평 따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 안 써도 됩니다. 성적, 등급 이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을 찾고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새로 배우시고 한 큐에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반가워하시고 반갑다는 건 이 문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 이런 느낌의 문제 나왔었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쉽다고 했구나.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거치시려면 뭘 하면 돼요? 한 큐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혹시 제로를 듣고 있다면 빨리 마치고 한 큐 넘어오시길 바라고 한 큐는 공부하는데 오래 걸릴 거야. 이런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있으니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릴 거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기출을 완벽하게 빨리 끝내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말하는 빨리는 빨리 완벽하게야. 그러니 기출을 맞춰야 뭔가 비슷하지만 좋은 문제로 뭔가 변형이 돼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뭘 느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되지? 새로움을 느끼고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또 하반기에 거치려면 상반기에는 최소 기출을 2번, 3번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1회독을 빨리 끝내야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달려야겠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여기서 스톱하셔야지. 어떡하지? 이걸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다 했는데 왜 이거는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부족할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월학평 결론. 문제는 좋았어. 그렇지만 시험이 쉽냐 어렵냐를 정했을 때는 쉬웠다. 너네가 못 본 이유는 너네의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끝. 여기서 끝.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오로지 뭐다?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달리시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6월에 풀면 다 풀리게 제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 어떻게 봤든 이 하루 종일 시험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조금 더 높은 여러분들의 레벨업된 모습을 만들어 놓기 위해 6월 모의고사까지 조금 더 달려서 한 층, 2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